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도시생 큐레이터이자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로 활동하고 있는 최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SBS에서 방송된 뉴스를 한번 함께 보면서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해석해드리고 저의 생각도 좀 담아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사실상 그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뺀 지방의 여러 곳이 거주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3년 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기도 한데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여기서 보면 정부가 이제 그 인구 소멸로 인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뉴딜 사업 이전에 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기반으로 선도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때의 사업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사업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조금 그 목표와 방향성이 다르게 뉴딜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돼서 연결돼서 가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고요. 도시재생 선도 사업과 뉴딜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 두 번째는 주체, 세 번째는 예산의 집행 방식.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생색내기식 예산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을 돕겠다. 그래서 뉴딜이라는 명칭처럼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팀 마부작팀이 이 사업을 점검해 봤더니 문제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배정훈 기자, 안혜민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던 옛 울주군 청사 부지는 방치돼 있고, 그린로드라는 이름의 친환경 보행공간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현장 지원센터나 도시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그래도 이해하실 거예요. 도시생 사업에서는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방식, 물론 지금 시대가 변해서 모두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도. 그런데 도시생 사업 분야, 특히나 뉴딜 사업에서 중심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다 지자체와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시간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서 실제로 어떤 기한 내,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3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겠지만, 물론 그 사업 계획 내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 지원센터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근무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 의해서 시간이 딜레이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 지원센터가 운영이 좀 원활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빠르게 연결돼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과 그런 역량 있는 연구원분들, 그다음에 그런 연구원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 우선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많은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의 부재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 도시행 뉴딜 사업의 중점적인 중추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간이 딜레이는. 새롭게 꾸민다던 주택가 벽면은 페인트 칠도 안 돼 있습니다. 아무 소식 없네요. 간도 포대요. 나 금방 해주는 줄 알았어. 이거는 인터뷰에서 보면 이 주민분은 제가 그냥 예상하기에는 도시생 대학이라던가 도시생 지원센터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았을 경우라고 저는 거의 좀 약간 90% 이상을 확신합니다. 왜냐면
나는 금방 해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인터뷰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이 금방 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의견대로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예상하건대 이 지역 주민분은 저는 만약에 인터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호흡하고 있는 주민분들도 좀 같이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좀 좋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1억 6,500만 원. 실제 사용한 건 단 700만 원. 전체의 0.2% 수준입니다. 부심이 자체부터 1년 딜레이되고 그로 인해서 뭐 다른 그런 의사결정도 똑같이 그 1년 뒤부터 시작돼서 이제 24년인데 저희 사업이 연계돼 있는데 저희 사업은 빨리 끝낼 수가 없잖아요. 이곳 울산 남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랬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업에 부지 하는데 1년 정도 딜레이가 됐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 1년 정도 계획보다 딜레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도시재생 사업에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계획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봤을 때 주식회사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의사를 동의를 구하고 협조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가 지표로 생각하는 날짜의 기준에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적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 현장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 두 분의 인터뷰가 있다 나올 건데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간을 한정 지어주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사실은 그 제가 갔다 왔던 홍콩이라던가 이런 아니면 영국 같은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실제로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두고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서 뒤에서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처럼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를 좀 두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건 저는 동감합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상황 그야말로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충북 청주입니다. 지난 2017년 직지 심체 요절을 테마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현 상황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 없는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곳. 여전히 차가 쌩쌩 다니고 있었고 주민센터 부지는 매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아직 뭐 확실히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뉴스를 인터뷰해 주실 거면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각주가 함께 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분명히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변수가 분명히 있어서 구매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지역은 원래 거기에 그 공공주택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큰 어떤 매립된 전선이 있었어요. 한전과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물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약에 딜레이가 된 거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유도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았을까? 2018년 예산 20억여 원은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지난해엔 6.6%, 올해는 25.8%만 썼습니다. 청주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느라 사업이 늦어졌다며 내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 의견,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 의견에서 이제 사업이 지연됐다. 그다음에 내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년에도 사업이 변수로 인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25%, 23% 정도의 비용을 2020년에 좀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했는데 올해는 그 도시재생 사업에 있는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왜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 평균에서 사업 그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청주시는 지금의 어떤 두 가지 사례에서는 좀 부족함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떤 그 문화재조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다음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함께 문화재조창, 예전에는 연초재조창이었던 건물을 지금은 현재 굉장히 또 성공적인 모델로 이끄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측면도 한번 비춰주셨으면 어떻게 이 시청자가 도시재생 사업을 판단하는데 조금 더 그 판단하는 목을 시청자한테 넘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마부작침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국비 예산의 평균 실집행률은 54.6%였습니다. 절반가량은 쓰지도 못한 겁니다. 집행 못한 예산은 다음 해로 넘기는데 2018년엔 전체의 77.1%, 2019년엔 29.9%가 이월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8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하는 데가 아마 2019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어떤 마중물에다가 보통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쓰고자 계획을 했던 시점이어서 뭐 매입이나 협의 과정에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매입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면서 어떤 측면에서 조금 이제 넘어가는 기준을 보면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를 재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건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계시지만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주민분들의 삶은 더 개선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과, 그럼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았고 모든 전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조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개선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겠지만 실제로 된 사례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도시를 재생하겠다는 사업 목표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쇠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맞아요. 진짜 저도 그렇고 현장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들, 센터 직원분들, 주민분들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동감하실 거고 공감하실 겁니다. 워낙 또 최창규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또 워낙 아마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기간을 한정되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에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는 어떤 일정 기간보다는 조금의 여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너무 5년 안에 50억을 써라. 사실 지금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진척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마부작침 팀이 분석을 해봤더니 입지 선정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2018년부터 연달아 3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돼 2천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매년 인구가 늘고 다양한 개발 사업 진행 중인 지역이 낙후됐다고 느끼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 뭐 사람이 뭐 많이 줄었다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안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지적을 공감합니다. 네, 이런 인정할 거는 인정을 좀 저도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여기가 어디 나쁜 데 있어? 못 봤나 난? 나도 못 들었어. 못 써요. 이처럼 논란이 있는 지역이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일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정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주택 수, 이 세 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데 저희 마부작침에서 따져봤더니 전국 3,512곳의 읍면동 중 70% 가까이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이 엄청 높지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떤 공감을 하냐면 500군데를 선정을 한단 말이죠, 도시생 뉴딜 사업은. 근데 저는 조금 그 수를 좀 줄이고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어느 순간 지자체에서 특히나 일부의 지자체 장님들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어떤 재생 사업과 주민들의 삶의 개선보다는 본인의 어떤 역량 사업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를 줄이고 좀 정말 필요한 지역에 약간 어떤 침을 넣듯이 좀 정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평가를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이나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할 때 보면 실제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그 평가에 어떤 평가자들과 소통하는 구조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평가할 때도 그런 평가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낙후 지역을 찾기에는 기준 자체가 느슨한 겁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부작침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서와 최종 점수 등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해당 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곳인가, 이른바 쇠퇴도가 클수록 개발이 시급한 곳인데 세종과 울산, 경기도의 경우 쇠퇴도가 높지 않은데도 사업지로 선정된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석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개선하고 수정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전국 쇠퇴도 평균이 77점인데 세종시의 경우 선정된 곳 모두가 울산, 경기도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낙후된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심사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인구 감소, 건물 노후 정도를 부정확하게 응모한 경우, 통계의 기준 연도를 유리한 때로 골라 제출한 경우, 아니면 간단한 계산조차 틀린 사업계획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도시생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는 것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필요하고 너무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생 선도 사업 이후에 사실 그 선도 사업지가 끝난 지역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생 뉴딜에서 넘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도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그럴 시간들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수정돼야 되고 도시생 사업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지만이 도시생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역을 뭐 배신하는 사람 아니면 지역을 욕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보통 그때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상처가 실제로 아물려면 치료를 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그냥 덮어놓으면 상처는 곪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상태, 곪은 상태에 와서 이 SBS라는 8시 뉴스에서는 이제 그 곪은 상처를 더 이상 곪지 않게 빨리 우리 수술을 통해서 완치시키고자 이렇게 도시생 분야를 조금은 집도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시간과 그리고 숫자를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검증이 좀 덜 된 것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소한의 쇠퇴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반드시 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선정된 지역이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실제 법제화하는 게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국토부의 편을 뭐 들어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목소리들이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좋은 이 지역의 그리고 이 분야의 선배님들이 많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선 초기 실적이 일부 부진해 사업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혜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채널 A 뉴스도 봤고요. 그 창신동 공공 재개발 사례로 가야 된다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송경주 이사님이랑도 만남의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일부 부분은 맞아 지적한 부분을 또 인정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공공시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채널 A에서 보면 그 옆에 있는 카페는 굉장히 잘 되는데 공공에서 만든 공간은 뭐 운영도 안 되고 방치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생활 SOC 시설, 어울림센터 아니면 지역의 공공 시설들이 그렇게 조금 운영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왜 그렇게 운영되는지도 현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전제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정책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SBS나 지금 다양한 소식들을 통해서 도시생에 대해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많은 주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지역에 여러 가지 포럼이 진행이 되면서 포럼이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때 실제 현장에 있는 연구원분들 아니면 현장 주민들과 소통하는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진짜 중앙에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포럼들은 여러 가지 기관들을 대표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정책 제안을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돼야 되지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 되면은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장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SBS 뉴스는 일부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도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께 함께 앞으로 계속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저도 제 생각이나 아니면 제 설명이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도 함께 좀 배우면서 제가 완벽하게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SBS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약간 토론회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계급자는 다 떼고 소속 다 떼고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이나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도시재생의 약간 힙합 콘테스트 같은 쇼미더 어반 이것들 되게 많이 해보고 싶어요. 사실 2018년부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좋은 정책이나 제안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있거든요. 주민분들도 정말로 좋은 의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의견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정책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몇 년 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도시생 사업은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이며 주민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만나볼게요. 안녕.